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마할 경우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수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 반복이 얼마나 보수 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면 공천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공천 갈등이 격화된 선거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차기 당대표는 강력한 대야 투쟁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좌파 카르텔의 집단 공세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웰리빙이라는 지적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야 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 승리를 이끌었던 아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 우리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승리가 멀어지고 있던 그때 저는 캠프 안팎의 젊은 참모와 실무진을 불러 모아 선거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한 줄 공약 등을 젊은 실무진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당을 공중전에서 압도했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의 비리 근절, 과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상호주의를 무시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보수정당의 리빌딩의 시작입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때보면 원칙으로 대응하고 거짓 선동에는 사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 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정의 단결하는 길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는 세 분의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정당은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 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 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